여보, 왜 화장실에 수건이 없어? 방금 빨래 건조기 다 돌아갔어. 수건이 없으면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냥 나와? 잠깐 그러고 있어봐. 내가 금방 가져다 줄게. 김 씨가 세탁실로 수건을 가지러 가고 있는 사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왜 옷도 안 입고 그러고 계세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냐? 너야말로 집에 오면 온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이닥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언제는 제가 미리 연락하고 온 적 있어요? 저희 선우 좀 맡기려고 온 거죠. 일단 나중에 다시 오던지 해라. 너희 시아버지 지금 씻으려다가 저러고 계신 거니까. 가족끼리 뭐 어때서 그래요? 그럼 선우만 봐주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65세 김 씨와 그녀의 며느리에 대한 사연입니다. 김 씨는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어요. 젊은 시절 김 씨의 시어머니는 신혼이었던 김 씨의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가 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심지어 집에 아무도 없을 때도 잠긴 문을 따고 들어와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기도 했어요. 이런 일을 시어머니가 늙고 병들어 거동이 힘들어지기 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당해왔기 때문에 자신은 절대 나중에 며느리가 생긴다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하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똑같은 상황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다시 당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죠. 아들과 결혼을 한 뒤로 김 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며느리가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 때문에 김 씨 부부는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김 씨 본인도 자식들 집에 그렇게 찾아간 적이 없는데 며느리는 항상 시댁을 오면서 초인종을 누르는 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한 소리 하는 김 씨에게 뭘 그리 사소한 일로 목소리를 높이냐며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죠. 이미 몇 번이나 고부간에 민망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도무지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결국 김 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적도 있었는데 며느리가 너무 서운하다며 자기가 찾아오는 게 싫은 거냐 하더라고요. 며칠 동안 투덜거리며 비밀번호 알려달라 들들 볶아대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본인이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것 같아서 이제는 그대로 갚아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김 씨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어요. 이젠 두 자식들을 다 결혼시켰고 남편은 몇 년 전 은퇴를 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남편도 김 씨도 각자 취미 생활을 즐기고 금전적으로 크게 쪼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참 편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좋아했던 캠핑과 낚시를 본격적으로 즐기기 시작했고, 김 씨도 산책이나 등산을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원 없이 다녔습니다. 50대가 넘어가며 체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느껴 친구와 함께 동네 뒷산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국 팔도에 안 가본 산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등산 매니아가 되었어요. 아들은 결혼을 하고 김 씨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살림을 차렸고, 두 사람은 2년 정도 더 맞벌이를 하다가 며느리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회사를 그만두었죠. 막상 외벌이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예전과는 생활비가 차원이 다르게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6개월 만에 며느리는 낮에 6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김 씨가 그 시간에 손주를 대신 봐주었어요. 며느리와 김 씨는 처음엔 어색한 사이였지만
평일 5일 동안 애를 봐주며 매일 얼굴을 보다 보니 나중에는 점점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친모녀지간처럼 누가 봐도 잘 지내는 건 아니었죠. 어머님, 매번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는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주로 며느리가 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어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당돌하게 할 말 다 하는 며느리가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싶어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어머님, 저 오늘은 30분 일찍 나가봐야 하거든요. 저희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바로 들어오세요. 저 지금 나가봐야 해요. 애를 혼자 두고 나간다고? 지금 바로 나가야 해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급하게 출근을 해야 한다며 김 씨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를 혼자 집에 남기고 나간다길래 가까운 거리지만 황급히 택시를 잡아 타고 달려갔죠. 원래 그 전까지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도 항상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갔지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진 않았어요. 김 씨도 굳이 물어볼 생각이 없었고 본인 집 비밀번호도 며느리에게 알려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얼마 후엔 김 씨에게도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지금 집이 아니세요? 나 잠깐 마트 나왔는데. 왜?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저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남편 퇴근하고 올 때까지만 선우 좀 봐달라고 부탁드리려 했거든요. 그래, 미리 전화 좀 하지. 알겠어. 지금 바로 집으로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저 약속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기다리긴 힘들 것 같고. 어머님 현관 비밀번호가 뭐예요? 그냥 선우 집에 두고 갈게요. 우리 집 비밀번호? 네, 빨리요 빨리. 지금 바로 가봐야 해요. 며느리가 정신없이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김 씨는 현관 비밀번호를 그렇게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두고두고 계속 후회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아무런 사전 연락도 없이 김 씨의 집을 찾아왔어요. 대부분 아이를 봐달라고 온 것이었고 어느 날엔 혼자 밥 먹기 싫다고 같이 먹자며 들르기도 했었죠. 며느리가 시부모를 어려워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은 시댁에 자주 들락거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었지만 김 시부부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편하게 입고 머리도 감지 않고 대충 소파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너 오면 온다고 전화 한 통 해주는 게 어려운 일이니? 갑자기 오니까 내가 화장도 못했고 옷도 너무 편하게 입고 있었잖아. 에이 뭐 어때요? 저희 친정부모님도 집에서는 그렇게 있으세요. 이상하게 안 보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너무 풀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건 서로 간의 예의가 아니잖니. 저는 괜찮다니까요. 알겠어요. 그럼 앞으로 집에 오기 전에 어머님한테 전화드리고 출발할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잔소리를 하고 처음 몇 번은 전화를 하더니 금세 또 잊어버렸는지 아무런 말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김 씨도 불만이었지만 남자인 김 씨의 남편은 며느리가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여름에 에어컨을 잘 틀지 않고 선풍기만으로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남편은 사각 트렁크에 하얀 러닝 셔츠가 보통 차림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모습을 봐왔기 때문에 김 씨 입장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남편도 본인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죠. 하지만 30대인 며느리가 식구로 새로 들어왔는데 그 며느리 앞에서도 시부모가 편한 차림으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물론 며느리는 자기 친정부모도 편하게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그건 며느리의 입장이었고 김씨 부부는 절대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죠. 남편은 러닝셔츠 바람으로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면 안방으로 후다닥 달려가 숨었습니다. 김씨도 집에서는 목이 다 늘어난 낡은 티셔츠에 아들의 오래된 운동복 반바지를 입고 지냈었는데 며느리가 마음대로 찾아온 뒤로는 항상 옷차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죠. 제대로 갖춰 입는 것까진 아니더라도 너무 편한 옷은 민망했어요. 심지어 김 씨가 외출을 하고 남편이 혼자 있을 때도 며느리가 찾아왔고 남편은 며느리와 단둘이 있는 것이 너무 어색해서 김 씨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전화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몇 번을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아들에게 김씨 부부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도 있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리고 절대 다시 알려주지 말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꾸면 며느리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 걱정되긴 했지만 이대로라면 부부의 사생활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죠. 김 씨는 다음 날 이 집에 살기 시작한 뒤 처음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고 그로부터 이틀 뒤에 김 씨와 남편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밖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비밀번호가 틀렸다고 경고음이 들렸고 몇 번 더 시도를 해본 며느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김 씨가 문을 열어주었더니 며느리는 김 씨가 뭐라 하기도 전에 비밀번호를 왜 바꿨냐며 따지듯 말을 쏟아냈어요. 어머님, 현관 비밀번호 바꾸셨어요. 아니, 몇 번 눌렀는데 계속 틀리던데. 진짜 바꾸셨어요. 바꾸셨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지. 그게 아니고 너가 계속 나랑 했던 약속을 안 지키니까.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하라고 했잖아. 갑자기 찾아와서 문 열고 들어오면 깜짝 놀란다니까.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일도 아닌데 호들갑을 떤다면서 웃고 말더라고요. 가족인데 뭐 어때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꼭 전화하고 올 테니까 바뀐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김 씨가 절대 안 된다고 비밀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지만 며느리가 계속 들들 볶으며 서운하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대신 앞으로는 꼭 출발하기 전에 전화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흔적도 없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말을 해도 고칠 생각이 없었고 가족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 때문에 정말 답답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김 씨나 남편이 며느리를 크게 혼내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었죠. 며느리에게 집에 함부로 오지 말라고 정색을 하며 화를 냈다가는 앞으로 영영 손주와 함께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러니 조금 불편해도 김 씨와 남편이 참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이렇게 자주 집으로 찾아와주고 손주를 매일같이 데려와 품에 안겨주나 싶기도 했으니까요. 실제 김 씨가 친구들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한 적도 있었는데 자기들 며느리는 집에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이 없고 먼저 전화를 걸어도 싫은 티를 팍팍 낸다며 부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야, 그런 며느리 있으면 나는 맨날 업고 다녔어. 우리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 요즘은 명절에도 차례 안 지내니까 자기들끼리 해외여행 다니더라. 그러니 김 씨는 싫은 티를 내지도 못했고 그냥 꾹 참고 넘어가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참는데도 한계라는 건 있었어요.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 하나 때문에 더 이상 김 씨도 가만히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친구와 함께 1박 2일 낚시를 갔다가 돌아온 날이었고, 그 당시 시간도 이미 5시가 넘었기 때문에 방심을 하고 있었나 봐요. 김 씨 부부의 집은 화장실이 2개가 있었지만 안방은 보통 김 씨가 사용을 하고 거실에 있는 화장실은 남편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자녀들이 다들 독립을 했기 때문에 화장실도 따로 쓰고 안방을 제외한 작은 방도 김 씨와 남편이 하나씩 차지해서 각각 서재와 낚시용품 진열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죠. 아무튼 남편은 바닷바람을 너무 많이 맞아 온몸이 끈적거린다며 입고 있던 옷을 세탁실 빨래통에 던져놓고 거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다시 나온 남편은 수건이 없다며 김 씨에게 가져다 달라고 다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왜 화장실에 수건이 없어? 방금 빨래 건조기 다 돌아갔어. 수건이 없으면 안에서 가져다 달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냥 나와? 잠깐 거기 그러고 있어봐. 내가 금방 가져다 줄게. 김 씨가 남편을 화장실 앞에 세워두고 세탁실로 수건을 가지러 가고 있는 사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남편과 며느리는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아버님 왜 옷도 안 입고 그러고 계세요? 남의 집에 마음대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며느리가 집주인인 시아버지에게 오히려 먼저 큰 소리를 쳤어요. 아니, 내가 내 집에서 편하게 있지도 못하냐? 너야말로 집에 오면 온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이렇게 비밀번호 마음대로 누르고 들이닥치는 경우가 어디 있어? 남편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며느리에게 따졌지만 애초에 시부모를 무서워하지도 않는 며느리에겐 속이의 경일기나 마찬가지였죠. 아버님, 언제는 제가 미리 연락하고 온 적 있어요? 그냥 저희 선우 좀 맡기려고 잠깐 들른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며느리를 집에서 내보내야 상황이 끝날 것 같아 김 씨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일단 나중에 다시 오던지 해라. 너희 시아버지 지금 씻으려다가 저러고 계신 거니까. 가족끼리 뭐 어때서 그래요? 그럼 선우만 봐주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며느리는 손주를 김 씨 품에 넘겨주자마자 바로 뒤로 돌아 나가버렸죠.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문 열고 들어오는 일 없었으면 좋겠다. 며느리 뒤통수에 대고 김 씨가 소리쳤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며느리가 돌아가고 난 뒤에도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당장 현관 비밀번호 다시 바꾸라고 말했어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아이도 봐주고 며느리가 지나치게 선을 넘고 기본적인 예의가 없어도 그저 살가운 성격이라서 그렇다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시부모가 싫은 소리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며느리는 점점 몰상식하게 굴고 아예 시부모가 하는 말을 우습게 하는 것 같았어요. 서로 편하게 지내는 건 좋았지만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김 씨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며느리한테 이런 일을 당했다고 말했지만 아들은 여전히 현관 비밀번호 바꾸라는 똑같은 말만 하더라고요. 애초에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지영이가 그냥 넘어가래니? 저번에도 바꿨다가 완전히 집안 뒤집어질 정도로 난리였어. 너가 기분 안 나쁘게 이야기를 좀 해봐. 엄마 말도 안 듣는데 제가 말한다고 듣겠어요? 그냥 비밀번호 바꾸고 이번엔 알려주지 마세요. 아들은 실실 웃으며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대로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고 생각한 김 씨는 차라리 입장을 바꿔 반대로 되갚아주는 것만이 방법일 것 같았죠.
토요일 아침 10시에 김 씨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미리 간다고 연락도 하지 않았고 도착해서는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그냥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김 씨가 며느리처럼 이렇게 방문한 건 아들 결혼하고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손주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아들의 집에 잘 가지도 않았지만 찾아갈 일이 있으면 항상 1시간 전에 미리 며느리나 아들에게 알리고 갔었죠. 토요일이라 전날에 늦게까지 술을 마셨는지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과 소주병이 그대로 있었고 열려진 안방문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김 씨는 문을 똑똑 두드리고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자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습격에 깜짝 놀란 며느리가 일어났고 이어서 아들도 일어났어요. 먹었으면 좀 치워야지. 이렇게 그냥 두면 냄새나.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내가 무슨 일이 있어야 너희 집에 오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어. 토요일이라고 집을 이렇게 해놓고 늦잠 자고 있는 줄은 몰랐네. 앞으로 자주 들러서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자 아들이 사색이 되어 김 씨에게 빨리 나가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엄마, 말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어제 쉬는 날이라 둘이 늦게까지 애보다가 야식 먹고 한잔한 거예요. 저희 알아서 잘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오셔도 돼요. 왜? 내가 너희 집에 오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지영이도 맨날 우리 집에 오잖아. 한번 이렇게 와보니까 괜찮네. 나도 너희 집에 앞으로 자주 와야 할 것 같아. 딱 한 번 찾아가서 귀찮게 했더니 며칠 후에 갔을 때는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자기는 외출 중이라 나중에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반찬 주려고 잠깐 들른 거야. 현관문 비밀번호는 왜 바꿨니? 빨리 알려줘. 내가 냉장고에 반찬 넣어주고 갈게. 겸사겸사 냉장고 검사도 한번 해야겠네. 아니요. 반찬은 제가 나중에 받으러 갈게요. 앞으로는 이렇게 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게 2번 김 씨가 찾아간 이후로 며느리가 김 씨 집에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혹시라도 또 찾아오면 언제든지 밤낮 안 가리고 아들 며느리 집으로 찾아갈 마음까지 먹은 상태였죠.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는 절대 며느리 혼자서는 김 씨의 집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아이를 맡기러 올 일이 있으면 미리 전화를 걸어 김 씨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진작 이렇게 했다면 서로 기분 나쁠 일도 없었을 텐데 자기도 똑같이 당해봐야 화가 나고 불편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우스웠습니다. 이제는 바뀐 현관 비밀번호를 며느리와 아들은 물론이고 딸에게도 알려주지 않았고 각자 서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